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607명을 선발합니다. 내년 1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독감 백신 접종을 무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가운데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습도가 낮아지는 가을철 이맘때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까지 겹쳐 안구 건조증에 걸리기 쉽기에 눈 건강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만 3세 아이,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때는 창의력, 사고력과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호기심이 많아 아이는 늘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답변으로 대화를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과 함께 하시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607명을 선발합니다.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분야별 선발 인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370명, 유치원 교사 170명, 특수학교 교사 67명이며 오는 11월 10일 1차 임용시험을 거쳐 내년 1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9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가운데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애 처음 접종을 받거나 지난 7월 이전까지 1회 접종만 받은 생후 6개월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들로 독감이 유행하는 12월 이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 겨울 2회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만 9세 이상 어린이는 10월 2일부터 1회 무료 예방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 기억하실 겁니다. 어렵사리 합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장애 아동들의 교육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실 한 개만 허락해달라는 호소도 아직 허공에 맴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7살 아들을 키우는 임세희 씨. 자나깨나 아이 걱정이 큰데 초등학교 입학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초등학교 두 곳 모두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이거든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일상은 학교가 멀리 있어서 아이를 학교를 태우고 다니고 그런 게 일상인데 우리 아이들도 그냥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지역사회에서 같이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임시부부는 지난해부터 송파구 세륜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달라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 이상이면 학급 1개, 6명 이상이면 학급 2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재량으로 내년 초까지 특수학급을 설립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에서는 1년 가까이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교실이 부족하다는 게 큰 이유였습니다. 교실이 부족한 거예요. 교실이 부족해서 우리 학교가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교실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게 가장 어렵고 다른 거는 어려움이 없죠. 하지만 세륜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평균 22명으로 과밀학급이 아닙니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교실 8개를 새로 짓는 예산안이 시교육청에 올라간 상황. 그런데도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고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교직원회의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특수학교가 진통 끝에 설립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특수학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학급 하나 없어 장애아동 부모 속은 타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대기 습도가 낮아지는 가을철, 우리 눈도 덩달아 건조해집니다. 이맘때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까지 겹쳐 안구 건조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눈이 뻑뻑하거나 자주 충혈되는 게 주요 증상입니다. 심해지면은
겨울철에 피부가 트는 것처럼 눈도 각막이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력 저하가 생겨서 뿌옇게 보이신다거나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 2016년에는 224만 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흔히 인공 눈물을 씻는데 이때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방부제가 든 제품을 하루 4차례 이상 썼다간 오히려 눈물층을 손상할 수 있어 안약을 고를 때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소염제로 쓰이는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약을 한 달 이상 장기간 쓰게 되면 안압 상승에 의한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보지 말고 실내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게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레르기 비염이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증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막힘과 콧물, 재채기가 주요 증상인 알레르기 비염.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병원이 2014년 한 해 동안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받은 8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진료 인원이 계절별로 비슷했습니다. 봄과 가을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각각 25에서 26%대였고 겨울은 27%로 한절기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여름엔 23% 가까이로 한절기보다 소폭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였습니다. 이어 강아지 털, 꽃가루, 고양이 털 순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털도 주요 원인으로 급부상한 셈입니다. 제일 많은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또 최근 들어서 애완동물들이 많은 원인이 돼서 1년 내내 봄, 가을, 겨울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환자가 발생하는 거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도 원인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이 원인인 경우 코막힘이, 꽃가루가 원인일 때는 콧물과 재채기가 각각 많았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주요 원인을 파악해 치료하고 관리하면 증상 조절은 물론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 대한 배려 문화가 더욱 중요한데요.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9월 20일 임산부 배려, 나부터 시작 캠페인이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교통공사와 KBS 아나운서들이 함께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임산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임산부들은 교통약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해서 자리도 양보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산부에 대한 배려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산의 캠페인은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주사위 퀴즈, 설문조사, 임산부 체험복 착용이 열렸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은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를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배지를 보고도 외면하는 분들이 많고 못 본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외면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시민분들께서도 이제 임산부 자리 양보를 한다던가 자리를 비워둔다던가 좀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열차 내에서도 임산부 배려석 안내를 위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시민들에게 안내 책자를 배포하며 임산부석 자리 비워두기 캠페인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 체험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묵직하니 할 만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1시간 동안 걸어다니면서 고개도 숙였다가 인사도 드렸다가 이것저것 움직이니까 지금 온몸에 사실 안 해보면 땀이 엄청 흐르고요. 진짜 힘들어요. 이날 행사에 참여한 KBS 아나운서들은 저출산 시대 임산부 배려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빠로서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지만 또 행복하게 10개월을 경험한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몸이 불편하고 또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출산의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간 산에는 곳곳에 야생버섯이 가득합니다. 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따서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늘진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이 버섯, 얼핏 보아서는 식용버섯인 계안버섯과 비슷하지만 독버섯입니다. 나무에 붙어 피어나고 있는 이 버섯 역시 느타리 버섯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맷꽃 버섯 부치라는 이름의 독성을 가진 버섯입니다. 일반인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하여 먹었을 경우 독버섯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안에서 함부로 버섯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무단 채취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산 곳곳에 붙어 있지만 야산 곳곳에서 불법 채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버섯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아는지 모르고 딴 거예요. 아이 뭐 한번 물어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아이.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비법정 탐방로를 출입할 경우 자연에서는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 단속팀을 편성해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보다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 기온이 떨어져 배부름을 느끼는 포만 중추 자극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입맛은 돌고 배는 덜 불러 살이 찌기 쉬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과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오는 역류성 식도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산 주머니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로 점점 밀려서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식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와 과음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2년 229만 명에서 4년 만에 280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환자 수도 증가세입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에는 음식을 먹을 때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명절 음식이 대부분 기름지고 한 끼 평균 열량만 2,000칼로리가 넘는 탓에 자칫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일으키는 각종 소화기 질병을 줄줄이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던가 아니면 소화성 궤양 이런 것들도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고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가을을 즐기는 사람들.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여유를 누리는 모습인데 자칫 가을철 감염병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 가을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털 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최대 2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발진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지난 5년간 쯔쯔가무시 감염자는 4만 1천여 명, 한 해 평균 8,300명이 이 병에 걸리고 이 중 12명은 사망에 이르는데 전체 감염자의 91%가 가을철인 10월과 11월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맘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들쥐의 소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도 가을철 특히 잦아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하고 잔디에 함부로 눕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장화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샤워를 해 먼지 등을 털어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가을철 감염병의 경우 환절기 감기 몸살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방치했다가는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야외 활동 후 갑작스런 두통이나 오한이 느껴질 경우 꼭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기온과 일조량의 변화가 뚜렷해질 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호르몬 변화는 기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가을과 겨울, 계절성 우울증이 빈발하는 이유입니다.
햇빛의 양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식욕과 잠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평소 기분 변화가 심하거나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 여성의 경우 월경전 불쾌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일반인 중 15% 정도가 가을과 겨울에 울적함을 경험하고 2에서 3%는 계절성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신체 리듬이 깨지는 게 촉발 원인인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해가 충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밝은 빛에 많이 노출되고 또 잠자는 시간도 가능하면 크게 변화하지 말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이 들고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깨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에 햇빛을 의식적으로 많이 쬐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가을철 개인의 노력만으로 우울감이 나아지지 않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난 9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와 롯데홈쇼핑이 공동 주최한 제3회 중소 개별 PP 제작 지원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언론학회와 롯데홈쇼핑은 중소 개별 PP 육성을 통해 방송 제작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중소 개별 PP 제작 지원 공모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육아방송은 육아지존이란 프로그램으로 본 공모전에 지원해 교양 우수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육아방송은 보다 좋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구름산이 있었어요. 그곳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아기 도깨비 뿌뿌가 살고 있었지요. 뿌뿌야, 손 닦아라. 싫어. 뿌뿌야, 세수해라. 싫어. 싫단 말이야. 뿌뿌야, 뿔도 깨끗이 닦아야지. 귀찮아. 도깨비 대왕인 뿌뿌 아빠는 말 안 듣는 뿌뿌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옳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도깨비 대왕은 가마솥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볼 수 있도록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깨비 대왕이 만든 것은 초록색 안경이었어요. 뿌뿌야, 아빠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 자. 우와, 멋지다. 이거 쓰고 놀아야지. 아빠, 감사합니다. 뿌뿌는 안경을 쓰고 신나게 뛰어놀았지요. 한참을 놀던 뿌뿌는 자기 손을 보게 되었어요. 오, 이게 뭐야? 뿌뿌의 손 밑에 때가 덕지덕지 끼어있고 그 속엔 벌레들이 우글거리지 뭐예요? 깜짝 놀란 뿌뿌는 뒤로 발라당 자빠졌어요. 정신을 차린 뿌뿌는 거울을 보았지요. 작은 벌레들이 뿌뿌를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스스한 머리를 좋아한단다. 한 번도 닿지 않은 네 뿔은 우리들의 놀이터지. 미끄럼도 타고 술래잡기도 하고 말이야. 무서워. 뿌뿌가 입을 벌리자 누런 이 사이에도 벌레들이 우글거리지 뭐예요? 우리들은 이런 지저분한 곳을 좋아하지.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한 이곳 말이야. 싫어. 싫다고. 그 후 뿌뿌는 날마다 이도 닦고 머리도 감고 뿔도 깨끗하게
닦았대요. 감사합니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와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